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적 보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맑은 뜻의 공식 유튜브 채널 로브라더스의 진행을 맡은 강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위원이신 김무락 변호사를 모시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여러 가지 회사의 근로 관련 분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요, 뉴진스라는 아이돌 그룹의 멤버 한이가 노동청에다가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신고를 했었는데, 노동청이 한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 당신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많이 됐는데,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급여를 받는데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떤 설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과 사용자와 사용 종속 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등기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관을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이제 그대로 해주시다 보니까 이게 기준입니다. 기준인데 실제 사례들에 갔을 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오늘 좀 다뤄보면 근로자인가 아닌가, 이게 꼭 직장 내 괴롭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적 보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고 일을 하는데 근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고 안 되고가, 뭐 보호받는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강 변호사님은 의뢰인들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돈을 받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의뢰인으로부터 고용된 사람입니까? 아, 저는 고용된 근로자라기보다 노예에 가깝죠. 그렇죠. 노예입니다. 사실상 노예로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독립적으로 일을 하는 관계일 수도 있는데 사업자죠. 그렇죠. 근로자라기보다는 저희는 변호사를 의뢰인의 직원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사내 변호사처럼 회사에 고용된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변호사나 의사가 뭐 의뢰인이나 환자로부터 고용된 관계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뢰인이나 환자로부터 구체적으로 뭐 지시를 받거나 업무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기본 개념인데 이것을 흔히 사용 종속 관계라고 말합니다. 사용 종속 관계. 일을 하는 사람이 외부로부터 지시나 명령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아니라 도급이나 위임 등 다른 계약 관계로 봐야 되겠죠. 요즘 이제 쉬운 말로 프리랜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참 이슈들이 많습니다. 오토바이 배달하시는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면 개인 사업자냐, 뭐 이런 것도 논쟁이 많고, 골프장 캐디 분들이 사업자냐 근로자냐, 뭐 이런 것도 싸움이 참 많았고, 미용실에 일하는 헤어 디자이너 분들도 근로자냐, 개별 자기 가위랑 장비들 들고 다니는 개인 사업자냐, 정말 분쟁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어떤 경우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보게 될까요? 대법원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두고 있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뭐 취업 규칙이나 복무 규정 등의 적용을 근로자는 받게 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하고 감독을 하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또는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몇 시까지 나와라, 몇 시까지 나와서 어디로 나와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근로자는 여기에 따라야 되는지, 또 근로자 스스로가 내가 맡은 업무를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은 뭐 그거는 근로관계로 볼 수는 없겠죠. 사업자로 봐야 되겠죠. 사업자로 봐야 되겠죠. 내가 맡은 업무가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지, 업무 대체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내가 꼭 해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다른 사람이 해도 무방한 업무냐. 만약에 뭐 노트북을 회사로부터 제공받다. 근데 이 노트북이 누구 것인지, 회사의 것인지 아니면 일을 하는 사람 개인의 것인지, 만약에 회사의 것이라고 하면은 이게 아마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또 그리고 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딱 정해져 있는지, 건 바이 건으로 이렇게 뭐 보수가 책정되거나 이러면은 근로자로 볼 수는 없겠죠. 한 달이나 시간을 보내면은 최소 기본급 200만 원이 보장된다. 이렇게 보면은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거고, 급여를 받는데 거기에 근로소득세 명목으로 원천 징수를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또 근로자로 볼 수 있겠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은 또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유력한 징표가 됩니다.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우리 법원들이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사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게 딱 떨어지지 않고 지금 요소가 한 10개 정도 되면 그중에 한 3개 정도는 사업자인 것 같고 4개 정도는 근로자인 것 같고, 이렇게 섞인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은 기본급은 있긴 있어. 이 사람은 근로시간이 안 정해져 있고 뭐 출퇴근도 지 마음대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면을 보면 근로자 같고 어떤 면을 보면 사업자인 것 같고, 이렇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사안들 보면. 근데 이제 법원들은 그 모든 걸 종합해서 좀 더 어느 쪽에 가까운가 모든 걸 다 봤을 때 제가 했던 사안에서도 보면은 이제 아까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헤어 디자이너 분들은 이제 가위가 굉장히 고가더라고요. 가위가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어. 자기 돈으로 산 거야. 헤어 디자이너가 미용실에 출근은 하지만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긴 한데 무조건 자기가 헤어컷을 한 사람당 얼마씩 건 바이 건으로 받는 거예요. 기본급이 없어 이분은. 헤어 디자이너가 다른 미용실에 마음대로 갈 수는 없어요. 무조건 정해진 시간에 거기서는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관계에서 헤어 디자이너 입장은 난 근로자다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일할 수가 없고 다른 데도 일 못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은 몸이 아프니까 좀 안 갈래요. 뭐 안 벌고 말지 뭐. 사업자는 내가 쉬고 싶으면 돈 안 벌고 쉬면 돼요. 근데 근로자는 무조건 가야 돼. 이런 관계 속에서 참 복잡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종속성이 강하다. 그래 뭐 좀 사업자인 면도 좀 있지만 가위가 자기 거니까 건 바이 건이고 기본급이 없고 그렇긴 하지만 다른 데도 출근 못 하게 된다는 거 공무 규정들 다 정해져 있고 휴가도 쓸 때 막 승인 받고 결제 받고 이런 것들 종합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간 사안들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참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근로자다 아니다 하기가 참 난해한 면은 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정말 어려운 소송을 제가 아마 곧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골프장 캐디. 어렵지.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가 아마 곧 착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전에는 이게 골프장 캐디비를 골프장 이용자들로부터 직접 받는 경우가 많아서 임금을 사용자로부터 골프장 운영자들로부터 받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 캐디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인정을 받지 못했고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쭉 일관되게 그렇게 판결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상 보면은 골프장 캐디들은 다 이렇게 근무 시간이 회사로부터 배정이 딱 된 상태에서 이 타임에는 A 캐디가 들어가고 B 캐디가 들어가고 C 캐디 들어가고 이렇게 뭐 임금 빼고는 거의 다 아마 골프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의 개념이 달라서 골프장 캐디들도 노동조합을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맡게 될 사건은 골프장 캐디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에 단체를 결성해서 사측과 맞서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결성했는데 노동조합 결성에 추측이 된 캐디들이 근무에서 배제가 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골프장 캐디들이 아무래도 열악한 처우에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걸리면 사실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고 항복하지 않겠냐 그랬는데 이분들이 강하게 끝까지 한번 다퉈보고 싶다. 뭐 저한테 이게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진행해달라고 하는데 좀 어렵기는 어렵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일 같아서 착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면 사람을 해고할 때도 마음대로 해고를 못하는 거고 사업자면은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너 마음에 안 들어 나가. 그래도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근데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가 돼야만이 여러 가지 보호를 받고 뭐 임금 체불을 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동청에 진정을 놓고 뭐 여러 가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고 이런 모든 근로자를 보호하고 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들의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근로자로 인정 못 받으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주체 누가 지켜야 되느냐? 사업주가 지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책임져야 될 사람이 누구냐?